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2번째 시간 8장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에서는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합성공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합성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덴스층만 가지고 분류를 해봤었는데 요번에는 지금 합성곱층이 들어가서 레이어를 쌓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이때의 정확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쭉 한번 이제 훈련을 한번 진행을 할 건데 그중에서 그 결과를 밸리데이터로다가 이밸류에이트 한번 해볼 거고 이밸류에이트. 그다음에 이미지 한 개 가지고 예측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잘 분류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테스트 데이터 떼놓은 거 있죠. 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밸류에이트를 진행을 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 가지고 어 잘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는 이제 최종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까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를 요번에는 조금 가공을 또 다르게 해 줘야 돼요. 자,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 정교해 주는 거는 같은데요. 그리고 검증 데이터 분류하는 것도 같은데 형상이 이제 달라집니다. 48,000 에서 28 돼 있는 거를 지난번 마지막에는 플래튼 레이어가 요거를 784로 펼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3 차원의 데이터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상 이제 이 컬러 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원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줘야 돼서 요 마지막을 차원 1 이라는 거를 추가해 주는 작업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를 이제 사전 준비를 해 보면 일단 데이터 로드하는 거, 케라스에서 로드하는 거 이게 1 단계. 그다음에 2 단계 트레인 스케일드에서 리쉐이프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요 28, 1 하는 거가 리쉐이프가 되는 건데요. 요게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48,000에 28 있었던 거를 아직 떼내지 않았으니까 이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60,000 개겠네요. 요때는 60,000 개를 요렇게 쉐이프를 바꿔 주고 그다음에 나누기 255를 해서 정규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트레인 스케일드와 밸리데이션 스케일드 지금 60,000 개에 대해서 요거를 20%를 떼서 48,000 개로 나누는 것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진행을 하고 이건 지난 시간하고 같습니다. 데이터에 지난 시간하고 다른 거는 요 차원이 하나 들어간 모양새로다가 바꿔 주는 거. 요렇게를 지금 데이터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드디어 신경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인제 어떻게 생긴 신경망을 만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합성곡층이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합성곡층이라니까 두 번째 합성곡도 있는가 봅니다. 네,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자, 우리 데이터가 28 개짜리였었어요. 요 28 개짜리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필터를 32 개를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32 개가 있는 거고 커널 크기는 3 바이 3 작죠. 3 바이 3 짜리에 깊이 32개 필터를 32 개를 만들 겁니다. 패딩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 함수로 렐루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 한 바퀴 돌고 나면 깊이가 32 개가 되고 이미지 크기는 28 곱하기 28이 유지된 특선 맵이 나오게 돼요. 잠깐 그림을 그래도 좀 크게 보고 갈까요? 음. 이게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28에 28이 있었던 거가 하나 짜리가 있는 거고 자, 필터도 331인 거죠. 엄밀하게는 331 짜리가 있는 건데 요 1은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고요. 이거를 32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가 32 개짜리가 생겨요. 그다음에 세임 패딩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패딩을 하나를 채워 놓고 하기 때문에 28의 크기는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풀링을 할 거예요. 최대 풀링으로 해 가지고 여기 2 바이 2 로다가 요렇게 오려가면서 하게 되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14이 될 거고 깊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렇게 풀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합성 곱층이 들어갈 거예요. 요때도 커널 크기를 3 바이 3 으로 할 거고
이때는 필터를 64개, 필터 개수를 좀 더 늘려 볼 거예요. 이때 커널의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층의 깊이만큼을 가져가기 때문에 앞에 층이 32개의 특성 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널의 깊이도 32개짜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32개를 쿡 찍어서 하나를 튀어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14개짜리니까 14개짜리가 세임 패딩으로 유지가 될 건데 필터를 6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특성 맵의 깊이는 64개짜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풀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맥스 풀링 2D를 하면 깊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 14x14였던 게 7x7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우리 일반 덴스층을 만들기 위해서 플래튼 층을 넣어서 펼칠 거예요. 플래튼이란 레이어를 이렇게 쓰면 이제 또 여기서도 요 3136은 7 곱하기 7 곱하기 64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렐루로다가 출력 함수를 어 갖고 우선 밀집층을 한번 출력을 먼저 합니다. 은닉층으로다가 완전 연결을 갖게 해서 밀집층으로 한번 100개 히든층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 히든층의 활성화 함수도 또 렐루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인제 입력층이 되고 여기가 입력층이 되고 한번 완전 연결을 해서 은닉층으로 출력이 되고 요 은닉층은 드롭 아웃을 0.4를 또 뒤에 추가를 해 줘요. 드롭 아웃층을 추가로 여기에 드롭 아웃층을 하나 추가해 주고 그림에는 없는데 출력층으로다가 10개 출력층으로 만드는 소프트맥스로 해서 분류를 하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곡 풀링 한 번, 합성곡 풀링 두 번째, 그다음에 플래튼한 다음에 은닉층 한 번 해 가지고 구성이 돼요. 컨볼루션만 층으로 세기 때문에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를 인제 코드로 진행되기 전에 숫자를 쪼끔 한번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일단 큰 글씨 한번 써놔 봤고 자, 요때 인제 주의하면서 볼 부분이 지금 분홍색으로 해 놨는데요. 요 숫자를 한번 맞춰 보면 요 분홍색 길이는 앞층의 깊이가 커널의 깊이가 돼요. 요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돼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특성 맵의 깊이가 다음 커널의 특성 맵의 깊이가 또는 입력층의 깊이가 커널의 깊이가 됩니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죠. 특성 맵 또는 입력층의 깊이가 커널의 깊이가 되고 그다음으로는 필터의 개수가 특성 맵의 깊이가 되고 있어요. 필터의 개수가 특성 맵의 깊이가 된다. 다음 맵의 깊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특성 맵에 나온 것만큼 필터 개수만큼 특성 맵이 나오는 거니까 깊이가 쌓여서 뒤에 특성 맵의 개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풀링층을 진행했을 텐데요. 풀링층의 필터 사이즈 이게 2 였었죠.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3 이었었으면 3분의 1이 되겠죠. 요 28이 14수로 풀링을 할 때 여기는 14이 7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헷갈리지만 내가 손으로 따져 보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앞에부터 모델에서 케라스 시퀀셜을 선언을 해 놓고 이 시퀀셜로 하면 차례차례 연결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거가 되는 거죠. 요 시퀀셜에다가 하나씩 층을 더해 갈 거예요. 첫 번째로 케라스 레이어 점 컴브 2D 넣고 필터 개수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3x3 그러니까 3 넣고 액티베이션을 렐로 넣고 그다음에 패딩을 할 거니까 same이라고 넣고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input 쉐이프가 28 1 이야라고 인제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대 풀링층을 추가해 줄 거예요.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맥스 풀링 2D에 2라고만 해 주면 2 by 2 맥스 풀링층이 추가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층 계속해서 더해 가면 되죠. 케라스의 레이어의
컨브 2D 해 가지고 요번에는 필터가 64개 들어간다고 했고 여기 64개 들어간다고 했고 커널 사이즈는 요거는 3 바이 3 해 가지고 3 바이 3 들어가고 액티베이션 렐로 할 거고 패딩 세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인제 맥스 풀링 2D 해 주면은 이렇게 이어져 나갈 거고 그다음에는 인제 평평하게 펼치는 플래튼 작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은닉층 하나 렐루 함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은닉층에서 출력층 갈 때 드롭 아웃 하나 넣어 주고 마지막에 출력층 소프트맥스로 넣어 주면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층이 완성이 됐어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려면 모델.서머리로 출력을 하면 내용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자 요 서머리가 된 거에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다시 여기 파람즈가 나오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은데 우선 첫 번째는 입력층이 28 에다가 32 개의 필터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320 개가 나와요. 요거는 3 바이 3의 예 커널을 갖는 필터가 32 개가 있으니까 어 9 곱하기 32 에다가 여기 32가 편향으로 32 개의 필터에 대한 편향이 있으니까 320 개수 맞죠? 요렇게 해서 가중치의 개수를 세 볼 수가 있었었고 풀링에서는 가중치는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계산해야 될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는 않고 커널의 개수가 다음 층에 특성 맵의 깊이가 되어 있는 거, 특성 맵의 깊이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크기는 지금 맥스 풀링을 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요 아웃풋 쉐이프가. 14, 14, 32가 출력이 될 거고 그다음 층으로 컨볼루셔널 2D가 들어가는데 요때는 필터를 64 개를 쓴다고 했었어요. 64개 쓰고 또 3 바이 3 커널로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3 바이 3 커널에다가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깊이까지 깊이가 앞에 층의 깊이가 32 개가 있으니까 3 바이 3 곱하기 30 여기까지가 커널의 크기죠. 앞에 층 출력물에 푹 꼽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64 개가 생기고 64 개에 대한 편향이 생겨 있어요, 편향. 자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18496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데 또 맥스 폴링 2D를 하니까 깊이는 유지가 되고 필터의 개수였던 64가 깊이가 되는 거고 요게 또 인제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77이 됩니다. 요 7 곱하기 7 곱하기 이 64를 하면 플래튼으로 펼쳐져서 3,136 개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인제 3,000 그다음은 우리 익숙하죠. 3,136 곱하기 입력층, 출력층 이 레이어 입장에서 거기다가 편향 요렇게 해서 313,000 와 인제 개수가 엄청나졌어요. 다 전에는 10 만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제 30만이 넘는 개수의 가중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드롭 아웃이 들어가는데 드롭 아웃은 학습해야 될 건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덴스층 열인데 이거는 100 에서 열로 연결되는 거니까 또 익숙한 계산이죠. 100 곱하기 10을 하고 더하기 10 입, 출, 편향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한번 코딩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홍공 ANN 그 세이지 레포 데이터에서 GitHub에서 읽어 드려서 ANN 채널에서 hg 언더바 챕터 8 CNN을 찾아서 GitHub 거를 G 드라이브에 저장한 것까지가 지금 저는 되어 있고요. 자 1 장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코드 그 자체 이미 살펴봤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 에서 자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부터 일단 눌러 놓고 보면 할당하고 연결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연결하고 초기화하느라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하면 이 부분이 다시 풀려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인제 실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얘가 실행을 하고 이때는 코드를 보면 텐서플로어에서 케라스 읽어 드리고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 읽어 드리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부분이 들어가죠. 엠니스 데이터 로드를 하고 리쉐이프가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었었고 예 정규화 255로 나눠 줍니다. 그리고 검증 데이터 20% 떼내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잘 된 거예요. 이어서 합성곡 신경망을 만들 텐데 층 여기 주어진 얘기대로 하면 되고요.
쪼끔 더 각주에 친절하게 있으니까 각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각주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각주에다가 제가 인제 말하면서 칠 거니까 고 정도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도 헷갈린다 싶으면 잠깐 위에 이미지로 붙어 있는 부분을 커닝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케라스의 시퀀셜이라는 틀로다가 keras.sequential이라는 틀로다가 껍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첫 번째 컨볼루션을 만들 거예요. 모델에다가 더할 거죠. 모델.add 하고 가로 열고 keras.layers, 레이어즈 안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컨볼루셔널 2D 해 가지고 콤보까지만 치고 2D 해서 가로를 또 엽니다. 여기에 인제 매개 변수들을 넣어 줄 거예요. 이때 매개 변수는 클래스 생성의 매개 변수. 일단 32 개의 커널을 필터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커널 크기는 3 by 3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는 3 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넣어 줄 부분이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은 렐루, 그다음에 패딩은 same, 그다음에 인풋 쉐이프까지 첫 번째 층에서는 인풋 쉐이프를 넣어 줍니다. 인풋 쉐이프는 28, 28, 1 마지막에 채널까지 해 가지고 자 실행을 시켜 보고, 일단 큰 오타가 없으면 실행이 되겠죠. 요렇게 인제 첫 번째 층을 쌓고 두 번째 층 풀링 층을 쌓을 거예요. 모델 8.2.2.2에서 모델.add keras.layers, 여기에 또 max 풀링 2D를 넣고 2개 하면은 깊이랑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층을 쌓고, 층 한 번에 하나씩만 쌓아줘야 돼요. 이런 거를 만약에 두 번 실행시키면 층이 2개 쌓이니까 자 명령문 한 번 다 하나씩만 실행시킬 수 있게끔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층 모델.add 또 컨볼루션이 들어가요. keras.layers.conv 2D, 그다음에 64 커널 사이즈 3 액티베이션은 렐루, 자 패딩은 컨볼루션 만들 때는 same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 손실 없게끔 하고, 두 번째 풀링까지 같이 넣어 버릴게요. 모델.add keras.layers.max 풀링 2D. 자 요때는 오타가 없는지 위아래 잘 비교해 가지고 하고, 왜냐면 첫 번째 클래스까지 성공했는데 두 번째 거에서 오타가 나면 그다음에 할 때 인제 층 쌓는 거에서 꼬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의 예외는 성공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한 번에 오타 없는지 확인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인제 층 쌓았어요. 그다음에 인제 뭐예요? 플래튼 한다 그랬죠. 층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층을 펼치고, 그다음에 덴스층을 은닉층을 하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드롭 아웃을 해 주고, 여기 아웃풋 레이어 밑에가 빠졌는데 출력층을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 요 빠진 부분은 우리가 정답까지 생각하면서 입력을 해 봅시다. 모델.add keras.layers.flatten, 자 플래튼 하나 시키고, 히든 넣는 거는 모델.add keras.layers.dense, 요번에는 그 완전 연결층. 그래서 100 개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인제 드롭 아웃을 쌓을 거예요. 모델.add keras.layers.drop out, 그러면 0.4 만큼을 뺀다 해 가지고 만들 거고, 여기에 아웃풋 레이어를 한번 또 추가해 줘야 되죠. 우리 빠졌잖아요. 모델.add keras.layers.dense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완전 연결을 하는데 10 개짜리고, 이번에는
액티베이션이 액티베이션이 액티베이션. 자, 오타 없이 조심하고 지금 요 줄은 오타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액티베이션은 요번에는 소프트맥스죠. 소프트맥스.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 출력층까지 쌓아서 층을 만들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서머리까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볼루셔널 2D가 있고 맥스플링 2D가 있고,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2D가 있고, 그다음에 맥스플링 2D가 있고, 그다음에 플래튼 층이 있고 댄스 층이 있고 드롭아웃 층이 있고 댄스 층이 있고 332526. 요게 이제 슬라이드랑 같은지 확인해 보면 333526. 333526. 깜짝이야. 맞게끔 잘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거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끔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keras.util.plan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conv2D에서 레이어 나오는 거가 지금 이름이 쫙쫙 붙어 있네요. 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conv2D, maxpling2D, conv2D, convolutional 2D, 그다음에 맥스플링 2D 이름하고 그게 어떤 클래스에서 온 건지, 플래트는 플래튼에서, 댄스는 댄스에서, 드롭아웃이 있고 댄스 1은 다시 댄스에서, 이름 붙여놨어도 그게 무슨 층에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몇 가지 옵션을 더 주면 쇼 쉐이프 하면 쉐이프까지 포함된 모양으로 그려줄 건가 봐요. 그다음에 투 파일 하면은 요거를 파일 이름을 이제 바꿔서 저장을 해줄 것 같고, 해상도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쳐서 한번 해볼까요? 쇼 쉐이프스는 true. 그다음에 투 파일은 파일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CNN architecture.png 하고 DPI는 300.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요건 또 파일이 생기겠네요. 뒤에 요렇게 보면 파일 생길 거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실행돼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에는 그 쉐이프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 까지 각 층에서 인풋 아웃풋의 모양까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서, 계산된 게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인풋 레이어가 들어와 있네요. 우리 인풋 레이어라는 거 만든 적이 없는데 인풋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레이어 이름이 인풋 레이어 클래스로. 그 모습을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좀 쓸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여기 플랫 모델이라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쇼 테이블, 쇼 쉐이프스 하면 쉐이프의 변화까지도 볼 수가 있다. 요거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드디어 이제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건지를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훈련을 시작을 할 거예요.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컴파일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애덤으로 할 거고, 손실 함수는 당연히 교차 엔트로피 오차인데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파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할 거고, 지표는 정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검증을 할 거고, 그다음에 훈련은 이제 반복 횟수 20번 할 거고, 검증 데이터를 사용을 해 가면서 콜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최대 성능을 저장을 해 놓고 조기 정렬하는 거. 그러면 콜백 체크포인트 12랑 얼리 스타핑 12, 지난번 시간에 배워서 입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들어가죠.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히스토리에다가 결과를 받아 놓을 거고, 모델.fit 해 가지고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에포크 20번, 밸리데이션 데이터 쭉 넣고, 콜백 쭉 넣고, 이거는 손으로 따라 넣으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고,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시각화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래프로 찍는 거 한번, 어 트레인 데이터, 로스 데이터죠. 손실 데이터. 이게 손실 데이터에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찍어 봅니다. 요 그림으로 했었을 때 기준으로는 9 에포크 돌았고, 7번째까지, 여기 7번째죠. 요 근처까지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7번째고 6이 있는 데가, 여기까지 검증 데이터 개선되는 거 확인을 했고, 검증 데이터의 결과로 봤더니 0.92.
지난 시간에 댄스층만 갖고 한 게 0.8887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제법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딩 또 입력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델 컴파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델 컴파일을 진행을 하고 훈련을 진행을 할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대로 입력을 해 봅니다. 모델.컴파일. 어떻게 훈련할 건지 트레이너 구성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옵티마이저 그래가지고 애덤 그다음에 손실 함수는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넣어주고 컴마 찍고 컴마 찍고 그다음에 지표 매트릭스는 큐러시를 해서 컴파일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콜백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체크포인트 CB 케라스.콜백스의 모델 체크 포인트 이게 제일 좋았던 검증 성능이 제일 좋았던 애를 베스트 CNN 모델에다가 저장해 H5 HDF5 포맷에 저장해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그만둬라는 얼리 스타핑 CB인데 케라스의 콜백스의 얘는 얼리 스타핑 이고 페이션스 인내 두 번까지 할 거고 자,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네 이거 해놔줘 제일 좋았던 상태로 돌려놔줘 해서 true로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콜백을 만든 다음에 히스토리에다가 결과를 저장을 해 놓을 거고 모델 학습 단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모델.fit 학습을 수행을 할 거예요. 데이터는 트레인 스케일드하고 트레인 타겟 들어갈 거고요. 에포치스는 20번 이렇게 20번 반복을 할 거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스케일드 벨 스케일드고 그리고 벨 타겟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콜백스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콜백스는 이게 안 보이면 더 나은데 그쵸? 체크 포인트 CB고 두 개 넣어줄 거니까 얼리 스타핑 CB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훈련을 할 때에 이렇게 콜백 넣는 것까지 배웠었죠. 실행을 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20바퀴 돌 거니까 20바퀴 중에 뭐 10바퀴 전후 정도 돌 것 같은데 처음 한 바퀴 돌 때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레 포크가 이게 배치 사이즈가 32개의 기계에 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 거 도는 데가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로스가 5.16일 그다음에 어큐러시가 0.8171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부터 쭉쭉 돌고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잠깐 감상을 할까요? 8624 866 2369 2303 지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로스 함수가 줄고 있으니까 계속을 할 거고 2186 아직도 주니까 조금 더 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2186에서 2195 안 줄었어. 요번에도 안 줄면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9번까지 하고 그만둔 거죠. 왜냐면 2286이 최소점 손실 함수를 찍고 더 안 줄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네요. 자,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볼 건데 여기서 받아놨던 히스토리에 그 안에 히스토리 딕셔너리가 있고 여기에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 거는 로스, 두 번째 거는 이건 훈련 데이터 거, 그리고 벨로스 하면은 검증 데이터 거, 손실 데이터에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에포크마다.
자, 요거를 실행해 보면 인제 그림을 그릴 거고, 지금은 우리가 9회 포크 했으니까 저는 9회 포크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10회 포크를 할 수도 있고 11회 포크를 할 수도 있고 8회 포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거에 맞춰서 타이틀 붙여 주세요. 그래서 저는 9회 포커스를 봤는데, 자, 여기까지는 줄었는데 여기가 인제 일곱 번째죠. 숫자는 6 이지만. 자, 요렇게 되고 올라가고. 요 레이블은 고쳐줄 수 있는데요. 조금 귀찮아서 그냥 지금은 그냥 가요. 더하기 1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자, 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밸류에이트. 여기서 이밸류에이트도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이밸류에이트 발 스케일을 벨 타겟 하고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0. 여기 이제 보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9210, 2186 요렇게 나오는지 볼게요. 2186, 9210 베스트 상태 거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으로는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이제 프리딕션을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으로는 테스트 세트의 점수를 살펴볼 거예요. 프리딕션을 할 때는 우선 그 이미지 IMCO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밸리데이션 스케일드 0 번째 거, 첫 번째 0 번째 데이터를 리쉐이프 28, 28, 왜냐면 28, 28 1이 돼 있으면 이미지 출력하는데 얘는 2 차원이니까 곤란해서 28, 28로 고치고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딕트를 할 때는 다시 벨 스케일드에서 28, 28의 1 모양이 되도록 요렇게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상을 유지하려면 슬라이스를 해 주면 돼요. 인덱싱을 하면 형상이 한 차원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다음에 요 프리딕트 된 결과를 갖고, 프리딕트 된 결과를 출력을 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8번째에 있는 0 번째 이미지는 요게 가방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기 9 번째에 있는 8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게 지금 우리가 숫자처럼 위치만 갖고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넣어 주고, 음 그렇게 하면 요렇게 클래시즈에 이름을 인덱스는 딕셔너리, 클래시즈에다가 이름으로 생긴 딕셔너리가 아니고 리스트를 넣어 주면 여기에 인덱스를 해 주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인덱스는 이 친구 프레즈의 어그맥스, 제일 큰 어규먼트를 가진 인덱스를 가져다 주면 요렇게 튀어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자, 예측 실행을 해 볼게요. 요렇게 되는 거고, 자, 합성곡을 이용한 예측은 방금 본 것처럼 모델의 프리딕트 하고 밸리데이션 스케일드의 0에서 1까지로 여기서 슬라이스한 거로 보면 요렇게 출력이 된다 라는 거. 여기가 제일 큰 걸로 나온다. 자, 여기서 요럴 때 가끔 헷갈리면 한번 해 보면 좋은 게 있죠. 벨 스케일드의 요렇게 0일 때, 요건 인덱싱을 했을 때 쉐이프, 그다음에 벨 스케일드의 0일 때 에서 1 까지 해 가지고, 얘는 슬라이스를 했을 때 쉐이프 두 개를 쳐 보면 하나는 28, 28 하나로 요 앞에 애가 하나가 없어져서 차원이 3 차원짜리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 자기 원래의 쉐이프를 유지하고 있어서, 원래 차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1이 한 개짜리가 되더라도 앞에 쉐이프를 차원을 유지하게 돼요. 4개 차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해서 얘는 슬라이스에서 예측을 진행을 했고, 자, 막대 그래프로 출력 값을 확인해 보면 요거 실행해 보면 8이 제일 높게 나오겠죠. 압도적으로 이 숫자가 큰 거죠. 여기 00으로 돼 있어서 얘는 0에 가깝죠. -21, -19 하니까 아주 작은, 한없이 0에 가깝게. 쟤는 명확하게 그림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되나 봐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서 인덱스로다가 참조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뒤가 비어 있네요. 팔은 가방. 요런 거 할 때 요렇게 내가 인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구는 앵클 부츠. 요 표를 참조해서 여기 있는 요 표를 참조해서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딕셔너리로 만들어도 되죠. 영하고 티셔츠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도 되고 뭐 리스트로 해도 되고 해서 프린트 자 클래스즈 여기서 클래스는 분류하는 클래스죠. 클래스즈에 요렇게 하면 인제 인덱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뭘 할 거냐 np.argument_max 우리 프리딕트한 거에 서 제일 큰 놈 하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본다. 그래서 가방이다 했었고 자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데이터 우리 아껴 놓은 거 있죠. 테스트 인풋, 테스트 타겟 마지막으로 쓰는 거. 그럼 요 테스트 인풋은 테스트 스케일드로 바꿔 줘야 돼. 그래서 쉐이프를 바꿔 주고 그다음에 정교화하는 거 실행한 다음에 이밸류에이트 해 보면 어 요 경우에는 지금 어큐러시가 9163 이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보다는 못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도 충분히 큰 값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 스케일드부터 한번 데이터를 만드는 걸로 테스트 인풋 얘는 정교화도 안 돼 있고 모양도 다르니까 리쉐이프 -1 28 28 1로 해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나눠 놓고 그걸 255.0으로다가 나누어서 정교화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밸류에이트는 인제 테스트 스케일드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테스트 테스트 타겟.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는 순환망은 다른 데이터를 쓸 거니까 패션 애니스트에 대해서 인제 요게 지금까지 해볼 수 있는 우리 수업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시험 데이터로 평가를 합니다. 했었을 때 0.9108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90% 대가 넘는 10개 중에 9 개는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인제 합성 곱층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복습도 많이 되죠. 케라스의 댄스층으로 했었던 부분을 요번에는 완전 연결로 했었던 부분을 합성 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층을 쌓아서 똑같이 훈련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중치를 시각화해 보고 그다음에 특성 맵을 시각화해 가지고 저 합성 곱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가중치의 의미와 층의 깊이의 의미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